인간을 먹고 있는 요괴. 이곳에 주인공 클레어가 등장합니다. 마을에 요괴가 섞여 있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희생을 내지 않겠다는 명목하 클레이모어라는 집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클레이모어는 반은 사람, 반은 요괴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공포의 대상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선택. 마을에 온 클레어를 다들 피하는 분위기였지만 요 소년, 라키는 이쁜 누나라고 좋다고 관심을 갖습니다. あんたクレイモアなんでしょ。まるっきり普通のお姉ちゃんなんだもん。なぜ私に興味を持つ。とにかくヨウモをやっつけてくれるんだろ。俺はラキ。お姉ちゃんは教える必要はない。 헌데 마을에 숨어있던 요괴의 정체는 라키의 형. 순식간에 요괴를 제압하고 라키는 요괴 형과 같이 살았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클레어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버림받은 소년 라키를 요리 담당으로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최번개를 닮은 이 사람은 클레이모어 집단 간부로 클레이모어들의 서포터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늘 감시하고 또 임무를 주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캐릭터입니다. 최번개는 클레어에게 뭔가를 주는데요. 中身は自分で確かめろ。 클레이모어는 반인 반요였기에 요괴의 힘을 컨트롤해 전투에 임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헌데 이 요괴의 힘이 폭주하게 되면 요괴로 각성하게 되고, 그 힘을 주체하지 못했을 때 인간인 모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이렇게 자신이 호명한 다른 클레이모어가 대신 목숨을 끊어주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좀 슬프긴 하네요. 이렇게 자신의 동기를 어쩔 수 없이 처단하는 클레어. 사제들이 요괴에게 죽어나가는 사건이 이 대성당에서 일어납니다. 사제 대표는 몰래 클레이모어에게 요괴 퇴치를 의뢰하고 클레어가 이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랐던 이 거대 요괴. 클레어는 자신의 요괴력을 더욱더 개방해 요괴를 퇴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妖力を使いすぎた人として意識があるうちに自らの命を絶つ。 이때 라키가 클레어를 끌어안으며 클레어가 죽으면 자신도 같이 죽겠다고 징징이를 시전. 俺も一緒に行くよ。 어떻게 된 영문인진 모르겠으나 라키의 도움으로 클레어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은 잠시 과거로 클레이모어들 중에서도 최고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테레사가 등장합니다. 이 테레사가 어떤 캐릭터인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第77期182番目の戦士テレサ。妖力解放なく惨殺する。人形のように整った顔で妖魔を切る姿は、そしてつけられた名が美少のテレサ。 아니 근데 이 목소리는 지라이야 선생님? 정말 전투 능력이 어마어마한 캐릭터였습니다. 테레사는 자신의 임무 도중 요괴들의 장난감으로 전락해 학대당하고 있던 클레어를 만나게 되고, 클레어는 이런 테레사에게 의지해 마치 지금의 라키처럼 테레사를 졸졸 쫓아다닙니다. 냉철했던 테레사였지만 클레어가 그래도 신경이 쓰였는지 츤데레스럽게 클레어를 잘 챙겨줍니다. そういや名前を知らんな。私が使うだけだから勝手につける。クレア。クレアってのはどうだ？ 클레어는 테레사를 엄마처럼 의지합니다. 하지만 테레사는 반인반요, 클레이모어. 계속해서 데리고 다닐 수 없었기에 어느 한 마을에 맡기고 인간이었기에 인간처럼 살라고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 마을에 도적대들이 약탈과 살인을 일삼기 시작하고, 이를 느낀 테레사가 다시 마을로 귀환. 클레이모어들에게는 한 가지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괴는 죽여도 절대로 인간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규칙. 이 규칙을 어길 시에는 다른 클레이모어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요.
皆殺しにしてやるよ。ヒヒをザビマル。 와, 개멋짐. 이렇게 인간을 죽여 규칙을 어긴 테레사. 이에 지라이아는 ナンバー2からナンバー5までを招集しろ。テレサ討伐に向かわせる。 와, 뭐지? 이렇게 해서 넘버 3 일레네, 넘버 4 소피아, 넘버 5 노엘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테레사가 넘버 1. 넘버 2는 이 어리버리해 보이는 프리실라. ナンバーワン対ナンバー2から5の総力戦ってとこか。どうしてそんなやつがいきなりナンバー2なんだよ。 뭐야, 얜 또 나루토 성우네? 하지만 어리버리해 보이는 프리실라의 실력은 뭐야. 테레사의 앞에 나타나 이 4명의 클레이모어는 테레사에게 다구리를 시전. 하지만 다대일이라도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이는 테레사. 멋지다. 테레사는 쿨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테레사를 잡지 못한 자신의 분노와 열등감으로 폭주하는 프리실라. 테레사를 쫓아갑니다. 완전 요괴화가 진행되고 있는 프리실라에게 테레사 역시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전투합니다. 하지만 역시 승리는 테레사. 프리실라에게 수준 차이를 알았으니 다시 힘을 억눌러 인간으로 되돌아오라고 합니다. 그 순간 苦しまずに行かせてやるよ。 뭐야. 프리실라는 완벽한 요괴, 일명 각성자가 되어버립니다. 함께 왔던 일레네도, 노엘, 소피아 역시 전부 프리실라에게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떠나버리는 프리실라. 이렇게 이 모든 전투를 지켜본 클레어는 프리실라를 잡기 위해 테레사의 살과 요괴의 힘을 자신의 몸에 이식, 이렇게 클레이모어, 클레어가 태어난 것이었죠. 시간은 다시 현재로 넘버 22 헬렌, 넘버 15 드네브, 넘버 6 밀리아, 그리고 클레어에게 요괴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이상식욕자, 각성자 퇴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클레어의 랭크는 몇일까요? クレアだ。ナンバーは47。 전체 47명 중 47번이면 꼴찌? 그래도 주인공 버프가 있으니 어디 한번 지켜보죠. 과거 클레이모어는 남자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었지만 남자들은 요괴의 힘을 너무나도 쉽게 개방, 프리실라처럼 각성자로 변모하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았고 그때부터 여성 멤버들로 구성됐다는 설정입니다. 이 요괴 역시 과거 클레이모어였던 요괴. 강력한 각성자의 전투에 이 멤버들은 고전합니다. 한자리 숫자 넘버 6 밀리아 역시 고전하는데요. 클레어는 일반적인 요괴들보다는 프리실라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런 각성자들을 상대하는 데 최적화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심각한 부상이었지만 모두 무사한 가운데 이 4명의 클레이모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부 각성할 뻔했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었던 것. 이들은 그 경험으로 인해 각성자급 전투 능력을 손에 넣었고 클레이모어 조직 내부에서도 이들을 이용해 뭔가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 넷은 결의를 다지며 헤어집니다. 넘버 4 오피리아와 함께 각성자를 잡으라는 임무가 주어진 클레어. 클레어는 밀리아와 헤어지기 전에 그녀가 해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オフィーリア、これがその印だ。仲間の命も人の命も何とも思わないやつだ。 등장하자마자 피아 식별이고 뭐고 클레어를 공격하는 오피리아. 클레어는 라키와 함께 있는 힘껏 도망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만나자며 라키와 헤어지는데 오피리아는 클레어 역시 각성의 경험이 있는 클레이모어라 각성자라고 생각해 그녀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른팔까지 잃어버린 클레어. 위기의 순간
懐かしい気配に誘われてきてみたが、そうか、お前か。あれ？この剣の前には無意味。高速圏のイレーネ。 일레네네요. 프리실라 사건 이후 일레네는 조용히 요기를 누른 채 지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킬인 고속검을 전수해줍니다. 심지어 자신의 오른팔을 내어주기까지. 아니 이 작품은 막 다 잘리고 난도질 당하고 다시 막 갖다 붙이고 막 해. 한편 일레네에게 수준차를 느꼈던 오피리아는 숲속에서 분노의 각성자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클레어에겐 일레네에게 배운 고속검과 그녀에게서 받은 오른팔이 있었습니다. 각성해버린 오피리아를 손쉽게 제거하는데 성공! 얼마 후 다른 지역에서 클레이모어 4명이 각성자를 토벌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전부 붙잡히고 한 명만 겨우 살아남아 도망쳐 나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클레어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혼자 몸으로 각성자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요. 각성자가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있어 클레어가 전투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태. 이때 넘버 3 갈라테아가 등장합니다. 갈라테아는 패기를 사용해 각성자의 움직임을 조종하는데요. 이 어린 각성자는 초대 넘버 1 클레이모어 출신 리플. 갈라테아가 리플과 대치하는 동안 클레어는 아직 생존해 있는 넘버 9 진을 구하러 갑니다. 하지만 진은 이미 요괴의 힘을 억누르지 못해 각성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 大丈夫だ。お前ならやれる。無理だ。殺してくれ。戻れ。私の指がうまくいったのは奇跡に近い。お前の力が必要だ。 이렇게 셋이 힘을 합쳐 덩치 큰 놈부터 잡으려고 합니다. 전투의 결판이 날 것 같은 그 순간, ごめんね。ああ、こうなる前に全部終わらせるつもりだったんだけどな。 리플은 시면의 강자라고 불리우는 각성자들이 있으며 북쪽 땅으로 가면 백은의 왕 이슬레이, 최초 클레이모어 남자 출신 넘버1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라져버리는데, 클레어와 진, 갈라테아 역시 이곳에서 쿨하게 빠이샷. 최번개가 나타나 북쪽 땅의 강자 이슬레이를 잡아오라는 미션을 줍니다. 역시 강력한 각성자답게 많은 클레이모어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멤버들 중에 드네브, 헬렌, 밀리아가 있었고 클레어는 오랜만에 그녀들과 제외합니다. 총 모인 클레이모어는 24명. 이들의 총 리더는 제일 넘버링이 높았던 넘버 6 밀리아. 팀을 5으로 나눠 적을 칠 준비를 합니다. 한편 클레어와 떨어졌던 라키, 어느 한 소녀와 마주치는데요. ちょっとどうした？この子、いい匂い。その子がそんなに人に懐くなんてそうないんだよ。しばらく相手になってあげてよ。さあ行こう。プリシラ。 헐. 이 남자의 정체는 역시 이슬레이였고, 클레이모어들이 자신을 치러 온다는 걸 느꼈기에 자신의 군대를 집결시킵니다. 그의 오른팔과도 같았던 리가르도의 등장. 리가르도는 먼저 클레이모어들을 공격합니다. 사자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리가르도는 강력한 전투력으로 많은 클레이모어들을 학살합니다. 클레어도 이 사자왕과 붙어보는데요. 너무나도 강력했던 사자왕. 자신은 왜 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까 생각하는 그 순간 클레어는 다시 한 번 더 각성합니다. 와, 뭐야, 개쎄졌어. 다리만 완벽한 요괴가 되는 부분 각성 모드를 사용하는 클레어. 주인공 버프빨로 강력했던 리가르도를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프리실라와 이슬레이 역시 이곳으로 온 상태. 프리실라는 그동안 잠자고 있던 자신의 요기가 테레사의 살과 요괴의 힘을 가지고 있는 클레어를 보며 폭발, 각성자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테레사를 죽였던 프리실라는 강력했습니다. 클레어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다행히 헬렌, 드네브, 밀리아가 전투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종 변신을 하는 프리실라. 수준 차이가 심할 정도로 막강한 프리실라. 동료들이 전부 당하니 클레어 역시 자신의 요기를 전부 개방해 2단계 모드가 됩니다. 사이어인급 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테레사에 대한 복수 하나만 보고 전투하는 클레어. 클레어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프리실라를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テレサテレサ言っちゃダメだクレア俺クレアが好きだ 뭐야 이 스키. 하지만 점점 각성자로 변해가는 클레어. 이때 진이 끼어들어 あの時とちょうど逆だなクレア 자신이 과거 클레어로 인해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클레어가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진. 이 틈을 노려 이슬레이는 프리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뭐야 아직 복수전 안 끝났는데? 이렇게 클레어는 진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또 다른 미션을 향해 떠납니다. 복수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더욱더 성장한 클레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클레이모어 애니메이션판은 이렇게 조금 찝찝하고 난해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소년 점프에서 연재했던 일본의 코믹스 클레이모어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클레이모어는 국내에선 애니맥스에서 방영해 나름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상당히 스타일리시하며 고어한 연출로 방영 당시엔 19세 등급을 받았었는데 국내에서는 그 와중에서도 검열, 편집 등 때문에 팬들로부터 원성을 듣기도 했었죠. 애니메이션으로 소개된 분량은 코믹스 완결 26권 분량 중에서도 그 절반도 안 되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어서 엔딩 혹은 뒷이야기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만화책으로 봐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리실라와 클레어는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클레어 모어 조직은 왜 태어났으며 그들이 감추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지 애니메이션에서는 떡밥만 무성히 제공하고 있어서 2기가 나올 것을 기대했던 저 포함 많은 이 작품의 팬들은 굉장히 큰 실망을 하기도 했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진짜. 원작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은 이 작품의 10분의 1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클레이모어는 닌텐도 DS판 게임으로도 출시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나름 레어한 작품들 중 하나로 일본 현지에서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명작 게임 중 하나입니다. 테레사까지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니 클레이모어 팬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테레사가 죽는 건 진짜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정말 애니메이션 통틀어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최애 캐릭터인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 클레이모어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댓글로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들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구독까진 아니더라도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 아지 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아재 비디오